코로나19 여파로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보내야 했던 이번 추석 연휴. 유독 이번 추석이 특별했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아들의 군 시절 휴가가 논란이 됐죠.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 걱정이었나 봅니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것도 연일 시리즈물로 말입니다. 연휴 첫날엔 사건 규정부터 시작했습니다. 정치 공세의 성격이 짙은 무리한 고소 고발로 인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소모한 사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추 장관이 소모됐다고 생각한 그 국력 뭘까요? 추 장관의 트레이드 마크죠. 바로 검찰 개혁입니다. 추석 이튿날엔 상관의 폭언과 폭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죠. 고 김홍영 검사를 소환했습니다. 검찰의 삐뚤어진 조직 문화를 비판하며 검찰 개혁을 강조한 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본인이 지키지 못한 약속을 대신 실행해줘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연휴 사흘째인 지난 2일 추 장관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9개월간의 전말이란 제목으로 4,000자가 넘는 글을 올렸는데요.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을 하나하나 반복했습니다.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자 이번엔 야당과 보수 언론이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이 말한 거짓말 프레임, 바로 이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보좌관에게 아들의 상급 부대 대위의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그런데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억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술은 마셨는데 음주는 하지 않았다. 이런 변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전화번호를 건넨 것은 분명히 전화를 걸어보라는 뜻일 텐데 검찰과 추 장관 측은 보좌관이 직접 전화를 한 것은 모른다. 보좌관이 모두 알아서 했다. 이렇게 꼬리끊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국회 회의장에서 얻어낸 몇 가지 답변을 짜깁기에 자신을 몰아가고 있다며 비판을 했는데요. 아마 이 답변들을 이야기한 듯 싶습니다.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입니까? 지시했습니까? 장관님이 그 당시에.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 장관은 아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보좌관에게 아들과 통화해달라고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자신이 전화번호를 주기 전에 보좌관과 지원 장교가 이미 병가 연장을 위해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이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연락처를 준 것만으로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추 장관은 경고의 메시지도 날렸는데요.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사과를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는다면 이른 시일 안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추 장관의 반격에 야당은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추로남불, 추한무치 여러 가지 사자성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이 사건이 그대로 묻혀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제대로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이번 추석 민심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추 장관이 경고한 법적 조치 먼저 밟겠다며 역공도 폈습니다. 항고 절차가 남아있지만은 검찰에서 이 점이 제대로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특검을 추진해서라도 명백히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야당으로선 호재입니다. 인사청문회나 대정부 질문과 달리 국감은 증인 선서로 시작을 합니다. 허위로 답변을 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은 물론이고 추 장관의 아들과 남편 그리고 이번 일을 처음 공론화한 당직 사병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해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 수사가 끝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대는 정쟁을 해도 우리는 정책으로, 상대가 공세를 취해도 우리는 민생으로 대처했으면 합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지만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정치권의 다툼은 쉽게 끝나지 않을 듯 싶습니다.